정근아 그대로 일어나지 마. 정근이 근데 진짜 안 일어나. 진짜 안 일어나냐? 오늘 동우 안 왔니? 왔어요. 괜찮아요. 왜 있어야 될 때 없어? 어제 전화 오늘 안 온 사람 없습니까? 아니 맞다고. 선호 안 하는데. 왔어요. 요번 주에 시험 안 본다고? 시험 안 본다고? 어? 이번 주에는 그 물리랑 수학 본다고. 이번 주 내일. 아 맞아요. 물리 30분. 아 그거 아니에요. 본대? 화학은 수업 시간에 물리 승리. 돌아오는 주간. 다음 주지. 이번 주에는 물리 시합. 다음 월요일 날? 아니 다음 토요일이요. 다음 주말에? 다음 시험 당연히 여기다 안 보는 시험지는 선생님이 숙제로 드릴게요. 안 보기가 그렇거든. 그래갖고 어떻게든 문제를 푸셔야 돼. 어? 이번 주 시험 범위는 어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자 누구?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토로이드에 의한 자기장까지 얘기했죠. 자, 오늘은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옛날에는 이걸 전자기력이라 해서 이 책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전자기력이라고 나왔는데, 자 요즘 책에서는 이 전자기력을 뭐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력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자기력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렇게 돌아가 앞으로 가지? 자, 얘는 자 이런 힘을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해. 자기장 속에서 앞으로 가. 아, 나한테 최대한 붙어서 가. 자, 자기장 속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야. 미안해. 자, 이와 같은 힘을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체 얘기를 개 무시하고 선생님 얘기 표현으로 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 표현 다 무시해 버릴게. 자, 이쪽에 N극이 있어. 자기장을 주기 위해서 N극을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아주 근접한 위치에 S극을 갖다 놓게 돼. 자, 그러면 얘는 거의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 거의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해. 자, 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포함되어졌다라고 얘기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포함되어졌다라고 해. 자, 이쪽에 지금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지. 이 전류에서 자기장이 생기지.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오른손으로 전류 방향. 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일치시켰을 때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내려오는 자기장이 형성되죠. 이쪽엔 올라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죠요. 이 자기장은 벡터야.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해지고 빼지고 합성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왼쪽은 더해지고 더해졌지. 그래서 자기장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요. 반면에 반대쪽은 자기장이 감소하겠죠. 자기장이 감소했어.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 선수가 많아졌고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 선수가 감소됐어요. 이해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얘네들은 밀도가 높은 쪽에서 밀도가 낮은 쪽으로 얘들을 밀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도선이 경계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동해야지 이쪽은 자기력선이 감소하고 밀도가 자기력선 수에 비해서 밀도가 줄어들겠지. 면적이 넓어지니까 얘는 좁아지겠지. 그래서 자기장이 원래 감소된 것보다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돼. 그런 방향으로 힘을 갖게 하는데 이 힘을 뭐라고? 자기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이쪽에 있는 사람이 관찰해 봤대.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관찰해 봤대. 이건 또 왜 꽂았어? 응? 선생님 후배가 그걸 꽂고 다닌 애가 있었어. 걔는 맨날 연필을 쓰는데 선생님 대학원 후배인데 꼭 꽂고 다녀. 밥 먹을 때도 꽂고 나오고. 야, 그래도 박사야 이 시기야. 근데 선생님이 자꾸 유학가라는 게 항상 선생님 친구들하고 그 후배하고 비교해서 설명 많이 해주거든. 걔는 국내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어. 선생님 친구 애들은 물리학을 전공했다가 유학 갈 때 전기전자로 다 바꿔갖고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어. 약 20년 전에 다 거의 비슷할 때 졸업을 했거든. 약 20년 뒤쪽에 국내에서 박사 받은 아이가 삼성 쪽 전기 관련 회사에 연구원으로 들어갈 때 얘가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 아, 적은 편은 아니야. 근데 외국에서 받고 온 아이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가장 작게 받은 애가 7,500 플러스 알파를 받았단 말이야. 얘는 과장으로 들어가고 얘는 부장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교수를 진짜 잘 만나서 교수의 전공이 아주 특별한 선생님 얘하고 친구인데 후배가 하나 있거든. 연봉은 몰라. 들어올 때 상무이사로 들어왔어. 상무이사요? 이게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전공의 차이점이야. 순수과학은 아무도 투자 제대로 안 하거든. 전공을 살리지 못한단 말이야.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성에 대해서 연구했어. 기업체도 뭐 써? 자성 만드는 데 쓰니?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기업체에서 초전도체 연구할 리는 없고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당장 돈 될 수 있는 데다가 기업체에서 투자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특히 얘네들은 대부분 일반 전기전자 쪽 전공했거든. 근데 얘는 태양광 쪽이야. 그래갖고 지금 얘가 태양광 쪽 부사장이 됐거든. 전에 얘기했잖아. 연봉 추전 연봉 3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차이야, 차이.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방향을 이런 걸 보고 하란 말이야. 아직도 순수과학 원하는 친구들은 해도 되는데 미래가 별로 없어. 선생님 물리 공부한 입장에서 니네 물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별로 없어. 선생님 제자 중에 인과학 12기 아이 노벨상 받을까 말까 한다 했잖아. 걔 그냥 물리 전공이야. 만약에 국내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교수밖에 없어, 자리가. 기업체에서는 뭐 10만 분의 10억이지? 10억 분의 1켈빈 만들고 안 만들고 기업체는 관심 없단 말이야. 과학적, 물리적인 연구 분야일 뿐이지. 이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연봉 30억씩 10년만 받아봐. 얘 지금 국내 들어온 지
상무된 지가 벌써 거의 20년 됐거든. 20년 넘은 것 같아. 지금 부사장이야. 20여 년 이상 동안 부사장까지밖에 못 올라왔거든. 근데 평균 연봉 따지면 10억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야, 계속. 그럼 20년 벌었으면 200억이야. 강남에 집 살 수 있단 말이야. 자, 니네도 빨리 잘 돼갖고 와갖고 선생님한테 소주 사줘야지, 자식들아. 뭐라고? 200억이면 포차 하나를 살 수 있어요. 포차 사주겠다고? 나더러 그 구르마 끌고 다니란 말이야? 끌고 다니면서 먹어? 집에 거실에다 포차 갖다 놓고 거기서 먹으면 되겠구나. 야, 근데 그게 문제가 엘베 안 타죠. 엘베 안 타지니까 아니 아파트에 그러면은 사다리차 불러야 되겠구나. 창틀 다 뜯어내야 되겠네. 바를 사드려요. 바? 누가 봐? 누가 봐? 돼지 봐? 버섯 봐? 밥 안 봐? 역시 애들이 통이 크구나. 근데 바에서는 소주를 안 팔잖아. 안타깝다. 자, 그러면 이걸 보자. 선생님 술 선물 받을 때 제일 아까워. 차라리 그걸로 소주를 사주지. 팔면 되지 않을까요? 어? 당근마켓에? 10년 동안 안녕 위스키 팝니다. 선생님 집에서 술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위스키 같은 걸 안 먹어. 근데 집에 엄청 비싼 술이 있어. 소매가로 약 50만 원 정도 하는 술. 안 먹어. 소주하고 한 병하고 물물 교환하라고? 그게 편의점 가격 말고 마트 가격으로 소주하고 교환하면은 소주 650짜리 4병 곱하기 50개면은 200병을 살 수 있구나. 야, 소주 200병이면 100일 정도는 먹겠다. 자, 그러면 이쪽에 도선이 이 사람이 보면은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고 있겠지. 얘가 바라볼 때 정면이 그림이야. 얘의 정면.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겠네. 그쵸? 그러면 감아지는 거지.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는 자기장을 갖고 앞부분은 올라가는 자기장을 갖게 될 거야. 그럼 뒷부분은 자기장이 증가했고 앞부분은 자기장이 감소했겠지.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도선이 밀려 나오겠지. 도선이 앞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서 밀려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때 이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면 항상 가장자리도 생기는데 우리 보통 볼 때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단 말이야. 무시한다면 이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가 뭐가 돼? L이라는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걸 갖고 우리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나타나는 기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자기력의 방향을 보자. 자기력의 방향을 보자. 학교 입학하고 누군가가 학교 선생님 부교재 주실 거야. 그 목차 앞에 만들어 놨으면 목차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그 다음에 갖고 오면 선생님이 그걸 한번 복사해 갖고 제본하고 그걸 교재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교재로 활용을 할게. 항상 얘기하지만 진과학 선생님들은 물리선생님들은 보충 교재에서 이제 그게 사실 부교재지만 주교재야. 주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십니다. 최소 거기서 50% 정도 반영을 하셔. 그것만 해도 절반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절반 맞으면 4등급 정도 가.
자, 그러면 그 방향을 얘기해 보자.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의 방향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이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야. 자,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손의 손바닥 부분을 바라보자. 예? 원숭이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지. 이해는 되네. 자, 오른손이 있다라고 해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뭐야? 자기장이구나. 그래서 연상시키라고 자꾸 네 개만 그리는 거야. 자기력산을. 알겠어? 연상하기 좋지. 자, 이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왼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왼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90도가 되게 펴줘. 자, 그리고 검지와 90도가 되게 중지를 펴줘. 사실은 얘는 90도일 필요는 없어. 얘와 얘 90도, 얘와 얘 90도 해주면 돼. 그리고 두 손가락은 감아줘. 자, 이렇게 감아지는 거야. 이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힘, 검지가 향하는 방향이 비, 중지가 향하는 방향이 I가 되겠다. 오케이? 자, 한편 자기력의 크기를 얘기해 보자. 자기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F는 B 곱하기 I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세타는 B와 I가 이루는 각이야. 오케이? 항상 힘과 자기장 수직이고 힘과 전류는 수직이야. 이 각각은 수직인데 얘는 수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때 사이각을 세타라고 얘기한 거야. 자, 얘를 한 번에 해결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죠.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지. 최초의 헌법이 있었고 한 번 수정을 거쳤어. 수정헌법 35조인가 34조에 모든 미국 국민은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다고 해. 이때 총기를 갖고 다니는 놈들은 크게 좋은 놈하고 나쁜 놈들이 있겠지. 자, 좋은 놈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야? 경찰 아이들이 되겠지. 근데 미국 내는, 자, 나라가 되게 복잡해. 주 하나가 나라 하나하고 똑같단 말이야. 뭐 주지사라고 하지만 걔들도 프레지던트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주와 주 사이에 사건이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마약, 위조 지폐, 그 밖에 연쇄살인, 납치, 총기, 이런 아이들은 연방경찰이라는 경찰이 수사를 해줘야 돼. 주경찰은 주경계를 넘을 수가 없거든. 되게 웃긴데 이런 게 있다? 막 차 타고 추적해, 나쁜 놈을. 주경계 넘어가지. 넘어가면 주와 주 사이에 또 경찰권 문제가 생겨. 그래갖고 못 넘어가. 쌩하고 도망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연계해서 잡기 전에는. 근데 주경찰이 그걸 잘 못해. 우리나라도 지방경찰들이 그게 잘 안 돼. 어느 정도냐면 경계 넘어가 버리지. 자기네 경찰서 경계 넘어가면 안 간다? 어떻게? 무전 때려갖고 딴 애들이 연계해서 가야 돼. 근데 요즘 보니까 강력사건은 그냥 쫓아가더라고. 끝까지 가자. 그래갖고 끝까지 쫓아가. 실제로 지난번에 도를 넘어갖고 쫓아간 적도 있지. 도. 뭐 경기도에서 충청남도로 가는 걸 쫓아가서 잡든가 막 이러더라고. 근데 미국은 못 그런단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경찰이 딱 하나 있어. FBI.
자, 이 FBI인데 이 경찰은요 왼손잡이였대요. 왼손잡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왼손잡이가 더 많지. 왜 많을까? 흔히 왼손잡이지. 네네. 저희 네. 1학년 이제 3월 그 시간표랑 같이 안내문 나가려고 해서요. 네네. 그래서 12월 1, 2월에 무엇이죠? 네? 무슨 얘기죠? 진도가 궁금하신가 봐요. 자, 그래서 왼손잡이 경찰이 있어요. 왼손잡이가 왜 많죠? 미국에 우리나라보다 왼손잡이가 많아. 이반 왼손잡이 손 들어봐. 훈이. 예성이? 너 오른손으로 쓰잖아. 뻥이지. 진짜야? 너도 오른손 쓰잖아. 왼손 맞아? 둘밖에 없잖아. 미국은 더 많단 말이야. 미국의 왼손잡이가 더 많은 이유는 왜 그렇지? 한 손으로 총 쏘고 한 손으로 담배 펴고. 야, 오른손으로 쏘고 왼손으로 펴도 되잖아. 아니 그거는 어느 손에 처음 방심하고 있을 땐 여기 빵빵. 자, 왼손잡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많죠. 전체 인구의 약 그냥 보편적으로 관습이 아니라면 생활 습성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왼손 쓰면은 자꾸 어릴 때 오른손으로 바꿔주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 근데 보통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구수에서 왼손잡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 정도가 돼요. 그 퍼센트는 같은데 생활 관습에 의해서 미국은 그냥 왼손잡이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왼손잡이 FBI가 와서 범죄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돼요. 안 밝히면 불법이야. 살인범을 체포해도 걔는 무죄가 될 수 있어. 신분증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요. 안 쓰는 손 오른손으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FBI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놈이 있으면 어떤 놈이 있다고요?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서 꼼짝 마라. FBI다. 돈 내놔 이러죠. 돈 내놔. FBI 똑같아. 돈 내놔 이렇게 하진 않겠지? 이렇게 돈 내놔 하겠지. FBI 방향 일치하고 있죠? 예원이 이해 안 된다. FBI. 자, 그 다음에 크기까지 한번 보자. 돈이라는 말에 영어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 돈이라는 게 그 중에 아주 고가의 돈에 해당하는 수표 이런 식을 얘기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빌이라는 말이 있지. 빌은 계산지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계산서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고가의 돈을 취급할 때 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수표나 이런 것들을 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서 얘기하죠.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 내놔.
이거는 현금이 아니잖아. 뒤에다가 나의 신분 같은 걸 써줘야 돼요. 그걸 이서한다라고 해요. 이서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인해줘지. 그래서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레나 사인해줘. 그러면 힘의 방향과 크기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걸 쓰더라고. 선생님 특허인데 이걸 써. 그래갖고 야 니네 선생님 너 학교 어디지? 니네 선생님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자더라고. 그래갖고 걔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 활용하고 있더라. 지구과학 공식 되게 많거든요. 금강산의 황석정 인형을 방 속에 놓고 활을 쏘았다라는 모수 구기계. 그것도 선생님이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걔는 그거를 또 쓰더라고. 또 사자세계 사는 쌍둥이 황소가 물병에 염소를 넣기에 사전에 천천히 왜? 왜? 사자세계에 사는 쌍둥이 황소가 약물을 먹고 물병에 염소 나도 까먹었다. 하도 안 하니까 지구과학 안 해서. 그게 황도 12궁 외우는 공식이거든. 약물을 먹고 물병에 염소를 넣기에 사전에 천천히 생각했다. 그래서 9월부터 적경 순서대로 쭉 돌아와서 10월까지 나타나는 아이가 있어. 황도 12궁 외우는 것. 왜 외워야 됐냐고? 옛날 중학교 교과 과정에 그때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황도 12궁 문제가 엄청나게 잘 나왔거든. 근데 애들이 맨날 헷갈려해. 보통 사계절만 배우지. 사계절만 배우는데 얘를 너무 헷갈려갖고 12개 다 외우게 했죠. 8월은 천칭이. 자, 네? 8월에 천칭이에요. 8월에 어떤 천칭이야? 천칭이 11월 달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야. 태양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 평행한 두 직선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자. 평행한 두 직선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힘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단 무한히 긴 도선이라고 가정해 보자. 무한히 긴 도선이래요. 자, 얘는 전류 I1이 있고요. 얘는 전류 I2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이라고 해요. 얼이라고 해. 자, 이때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위치에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될까? 이렇게 감아지는 자기장이지. 그럼 이 표면에 대해서는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들어가는 방향에 B1이 나타날 거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얘는 K 곱하기 얼분의 I1이라는 자기장이 형성되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갖게 됐대요. 그럼 이제 힘을 봐야 돼. 자기장 들어가요. 전류 올라가요. 안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자, 이 힘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나타난대요. I2예요. I1. 얘 때문에 이쪽에 자기장이 생기잖아.
mistake. 곤듀. 똑바로 정신 차려. 자, 얘는 F1이 2에게 작용한 힘이라고 하자. 그래서 F1, 2는 뭐가 되지? B1 곱하기 I2 곱하기 L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기장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자, 이 녀석이 껴있는 자, 길이란 말이야. 여기서 L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K 곱하기 R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L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맞아요? 자, 한편 이 전류는 이 I1인 영역에 자기장을 주죠. 그럼 이면에 대해서 어떤 자기장이 나오지? 나오는 자기장이 나오죠. 자, 얘가 B2야. B2는 K 곱하기 R분의 I2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기장 나와요. 전류 올라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맞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얘는 뭐가 되지? F21이라는 힘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F21이라는 값은 B2 곱하기 I1 곱하기 L이 돼버리지. 맞아요? K 곱하기 R분의 I1, I2 곱하기 L이 돼버렸대요. 두 힘이 어때?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단위 길이당 힘은요. K 곱하기 R분의 I1 곱하기 I2로 항상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러니까 I2 쪽에 있는 거는 왜 I1만 영향을 줘요? I2는 왜 얘만 있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앙이면 거리가 0인데 무슨 자기장이 있겠어요? 이건 앙페르 법칙 있으면 얘 두께까지 고려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안타깝다. 앙페르 법칙을 안 배우고. 자, 그러면 자 얘를 자기장의 모습을 위에서 한번 보기로 했대요. 앙페르 법칙이 안 나오니까 안 배웠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안 나와요. 니네 학교? 일반 고등학교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 너 2학기 때부터 교재 뭐라고 했지 내가? 일반 물리로 배운다 그랬지? 일반 물리는 언제 배우는 거니? 일반 물리 언제 배우는 거야? 니네 다음 학기부터 일반 물리 배워. 대학 교재란 말이야. 우리 동근이 꺼봉해 갖고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지 모르겠어. 학원에도 동근이하고 친한 사람 좀 있니? 누가 친하지? 동근이 좀 챙겨줘. 꺼봉해 갖고 시험 범위도 모르고 혼자 돌아다닐 것 같아. 동근이하고 같은 반 누구야? 선우하고 준서하고 규민이하고 동근이 좀 잘 챙겨줘. 막 어디 나가야 되는데 공연이 혼자서 남아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돼. 자, 위에서 볼 때 네가 후루룩 쩝쩝이었어? 실명 안 쓴 사람은 내가 다 무시해버리잖아. 자, 위에서 볼 때. 알고 보니까 내 사친이야. 걔 신고한다 진짜? 후루룩 짭짭? 신고도 바뀌는 게 없잖아. 너가 유튜브 일정 기간 차단당하잖아. 은근하게 시크릿 모드. 시크릿 모드. 자, 그러면 조만간에 홈페이지 만들어갖고 자료를 거기다 올려줄까 생각 중이에요. 좋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후배도 있어요.
선생님은 홈페이지 갖고 있었던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무슨 홈페이지? 닷컴도 있었어. 닷컴 있었는데 닷컴 없애버렸지. 요즘 홈페이지가 좀 시들하잖아. 옛날 카페도 있는데 카페를 쓸까 하나 홈페이지 하나 따로 만들까 지금 고민 중이야. 게시판만 있으면 되니까. 자, 다음 카페는 게시판 용량이 한정돼 갖고. 뭐라고?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해줄까 그냥?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쪽에 두 녀석을 위해서 보면 전류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감아줘봐. 감아주면 어떻게 되지? 자기장? 예이한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예이한 자기장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 똑같게 이렇게 나타날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 자기장 모습이 동심원이 아닌 형태로 나타나겠네, 위에서 볼 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어떻게 돼버리지? 겹쳐져 버리지. 겹쳐지면서 뭐가 일어나? 중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버릴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안경 쓴 준수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깥쪽은 자기력선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없잖아. 여기 자기장 밀도가 자기력선 밀도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을 이쪽을 향해서 밀어주겠네. 그래서 얘네들 인력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림상으로. 그 힘이 얘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반대 방향의 두 전류를 얘기해 봅니다. 자, 이쪽에 I1이 흘러. 자,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있대? I2가 있대. 근데 I2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라고 하자. 와, 어떻게 눈이 뜬 상태에서 5초 만에 자냐? 토끼가 막 놀다가 자는데 진짜 그 유튜브에 보니까 띵띵띵띵띵 하더니 갑자기 탁 눕더니 자던데? 진짜 신기하다. 자,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이야.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 이 거리에서의 자기장은 얘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이 어떻게 나타나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지.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야. 그럼 B1이란 녀석은 K 곱하기 얼분의 I1이지.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때 힘을 한번 살펴보자. 자기장 들어가는데 아랫방향으로 힘 받네? 전류가 가네? 그럼 오른쪽 방향에 힘을 받겠지. 그래서 이 힘이 크기가 F1에 의해서 2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이 힘은 얼마가 되지? 얘는 B1 곱하기 I2 곱하기 L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얘는 K 곱하기 얼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대. 자, 한편 I2에 의해서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을 살펴볼게. 자기장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돼. 자, 이 자기장이 B2가 되는데 B2는
K 곱하기 얼분의 I2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지. 자, 그럼 자기장 들어가. 전류 올라가. 바깥쪽 방향에 자기력을 갖겠지. 따라서 나가는 방향으로 F21이라는 자기장이 형성되지는 거야. 자기력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F21이라는 힘은 B2 곱하기 I1 곱하기 L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K 곱하기 얼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L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F21이라는 힘이야. 자, 얘도 역시 위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자. 자, 위에서 볼 때 얘기를 한번 볼게. 자, 위에서 볼 때 앞에 있는 왼쪽 아이는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나오고 있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얘는 들어가는 방향에 전류를 갖고 있겠지. 나오는 건 점으로 찍어주고 들어가는 건 X로 얘기해줘. 오케이? 이거 나사 뒷대가리 같잖아. 그치? 드라이버로 돌리는 십자 나사 뒷대가리 같잖아. 그래서 들어간다. 얘는 앞쪽 보는 것 같지? 나온다 표시야. 자,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자,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보자. 얘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네. 자, 감아지니까 올라가고 내려가. 얘는 이렇게 감아지지. 그럼 어떻게 되지? 올라가고 내려와. 자, 이게 계속 반복되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경계를 중심으로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이쪽은 자기장이 촘촘해. 바깥쪽은 듬성해. 그래서 자기력선이 많은 쪽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얘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얘를 위에서 볼 때까지 표현해서 자,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힘을 자, 전하로 국한시켜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 힘을 이 책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에서 로런츠 힘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로런츠 힘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야. 이 책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 고등학교 교과에서 이걸 로런츠 힘이라고 쓰고 있는데 로런츠 힘 중에 일부야. 한 항만을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엄밀하게 로런츠 힘이라고 하면 좋지 않고 그냥 얘도 자기력이야. 자, 한번 보자.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이 방학 수업 마지막 날이니? 네. 진짜 고생들 많았다. 학기 준비 잘해야 돼. 가서 진짜 자신감 있게 공부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는 공부할 때 자신감이야. 아, 나는 어려워, 힘들어. 이런 소리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앞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난관들이 앞으로 놓여 있을 거야. 걔를 진짜 열심히 하는 노력 갖고 극복해 나가야 돼. 열심히 하면 결과가 다 좋아. 지금 당장의 결과는 별로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잘 돼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전에 얘기했던 그 12기 아이, 그 후배, 하버드 의대 졸업했다는 친구. 걔는 선생님이 걔 학교 다닐 때 바라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았었거든. 열심히 하는 거는 선생님이 연태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걔만큼 열심히 한 사람 거의 몇 명 안 돼. 걔만큼이라고 했어. 걔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진짜 엄청난 노력파야. 학교 나올 때 성적이 아주 튀지를 않아. 걔 반하고 걔 옆반 이제 두 반을 이제 인천과학에서 두 반을 운영했는데 그 옆반 애들은 11명 중에서 5명인가 6명인가 서울대 갔어. 근데 얘는
얘네 반 애들은 서울대까지는 많이 안 갔구나. 서울대는 못 가고 딴 학교를 많이 갔구나. 뭐 카이, 성대 반도체 이런 학교 갔었구나. 근데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하냐면 그 정도 노력이면 서울대 간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거든. 그래갖고 맨날 안타까운 거야. 어우, 너 정도 되면 진짜 학교에서 1등, 2등 해야 되는데 다 열심히 해. 수학도 열심히 하고 과학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지금 결국에 걔네 기수에서 걔가 가장 잘 됐어. 걔네 기수에서 걔가 가장 잘 됐어. 서울대 졸업해봤자 걔는 하버드 의대 졸업했잖아.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잖아. 머스크네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요, 그 유학을 가서 의대를 들어가면 그런 걸 위약금 안 물어대는데요.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위약금? 과거나 걔 지금 미국서 대학 다니는데 뭔 위약금? 그래요? 미국에서 지금 회사 다니는데? 아니 상관없어. 걔 아버지가 경찰 고위직이어서 갖고 그건 돈도 아니야. 되게 비리 많냐? 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걔 아버지가 해양경찰서 서장이었어. 나중에 그보다 더 올라가셨겠지? 나쁜 사람 할때 고위직이란 아버지. 해군대장. 근데 해양경찰청장까지는 안 가신 것 같은데 거의 버금가게까지 올라가셨다고. 근데 뭐 의대 갔다고 돈 내란다고 그 겁나겠니? 까짓 거 주면 되지. 근데 걔는 의대가 아니고 의공학 쪽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뉴럴링크라는 회사에 가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회사. 다른 친구는 뭐 서울대 졸업해봤자 뭐 직장 다니고 뭐 교수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고 그 정도인데 뉴럴링크 갔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자기 연구 분야에서 가장 유일하게 있는 회사지만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나중에 연구 기반이 잡히면 우리나라 와서도 교수하기에 충분하고 근데 선생님은 항상 주장하지만 어디 학교에서 교수하라고 오라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하거든. 왜? 교수에서 뭐해? 급여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나는데. 그리고 머스크가 가끔가다 통화한다니까. 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개인적인 통화를 한대요. 걔가 왜 물표야? 나하고 통화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 통화했으면 도지코인 사놓고 야 한번 터뜨려. 그 다음에 오르면 확 팔지. 자, 그러면 머스크야 이번에 무슨 짓 할 거야? 물어보고. 자, 자기장 속에서 근데 내가 그 제자한테 물어봤어. 야, 머스크한테 코인 소식, 도지코인 소식 좋은 거 있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미국에서는 지금 머스크가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머스크 말 이제 믿질 않아요.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놈이긴 해. 그 챗 GPT라는 거 있지. 그것도 초기 투자자가 머스크야. 그래갖고 얘가 그거를 투자했기 때문에 챗 GTP가 오늘날까지 커 있는 거래. 1915년도에 처음 창업할 때 주요 참가자로 들어가갖고 19년도인가 MS한테 팔았대. MS한테 간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지. 자, 너 챗 GPT도 연태까지 몰랐어? 네. 과학고 입학생이? 실망이야. 좋아하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닙니까? 자, 뭐라고? 좋아하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근데 진짜 뭔지 몰라요 저. 챗 GPT가 챗 GPT.
이게 generated 프리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인데. 긴 퍼스널 트레이닝 아니에요? 어? 이게 프리 트레이닝이란 말이구나. 자, 그러면 얘는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 주제는 연태까지 대학 입시에서 물리 논술 문제 중에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갖고 있던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사이클로트론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전에 F는 뭐라고 배웠지? BIL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곱하기 사인 세타가 있는데 사인 세타는 지금 쓰지 않을게. 수직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도선이 있었어요. 자, 도선이 있었대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고 있대요. 이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 도선은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지? 각각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힘이 바로 BIL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이때 이쪽에는 전자들이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에 전자는 V라는 속도로 L까지 진행해 왔다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L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VT가 돼버리고요. 자, 이 속에는 전체 전자 개수가 N개만큼 들어있었다라고 할게. 즉, 요 면적을 지나는 전자 수가 N개란 얘기지. 얼마 동안? T 동안에. 그럼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돼버리죠? T분의 N 곱하기 2가 돼버릴 거야. 그쵸? 자, 얘들을 조합해서 F를 살펴보자. F는 BIL이라고 했는데 얘는 B 곱하기 I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T분의 N2라고 쓸 수 있겠죠. 곱하기 자, L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 곱하기 T라고 썼대요. V 곱하기 T라고 썼다. 자, 그렇다면 TT 지워져 버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N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B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즉, 얘는 N 곱하기 F라고 합니다. 따라서 F는 2 곱하기 V 곱하기 B라고 하죠. 오케이? 오케이. 민준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릴 때부터 미남이었다고? 성준이하고 확 대비가 된다. 피부색부터. 어? 민준이하고. 민준이 하렘충이야, 하렘충. 어? 여자 엄청 많이. 하렘준 여자친구 밝힌다고? 한 달에 50명이 넘는 와. 연락해본 사람은 50명이 넘는. 하루에 왜 주민들이야? 없는데. 없는데 없어요? 날라리? 하렘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일반화시키면 F라는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다? QVB라고 할 수 있대. 만약에 사이각이 세타를 갖는다면 얘는 바꿔줄 수 있겠지. F라는 값은 QV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때 속도도 벡터고 자기장도 벡터인데 곱이 뭐야? 사인 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F라고 하는 녀석은 QV 크로스 B라고 쓸 수 있어. 쟤도 마찬가지야. F는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IL 크로스 B라고 써줄 수 있대.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다. 나중에 할리데이 보시면 얘를 먼저 정의하고 나중에 얘로 바꿔 쓸 거야.
좀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F는 BIL을 먼저 구하고 QBB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기장내 대전입자의 운동을 보자. 3. 자, 자기장내 대전입자의 운동. 자기장 내의 대전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런 운동을 보기로 합니다. 이쪽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 책에 예제 문제들 있고 연수 문제 중에 좀 지저분한 것들 있지. 풀이 과정 지저분한 것들은 학교 내신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슷하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변화시켜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쭉 풀어봐봐.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문제집 쓸 게 별로 없어. 학교 특성상 수능형 문제 별로 안 내시거든. 나올 수는 있어. 수능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리데이는 이 책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이 책을 많이 공부해 놓은 사람 나중에 할리데이 볼 때도 훨씬 더 편해질 거야.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답지 보고 문제 풀고 예제 문제 답지 바로 나와 있잖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풀어봐봐. 당장 안 되더라도. 만약에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기장이 균일하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때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왔대요. 자, 이때 입사하는 속력은 V라는 속력으로 입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기장 들어가죠. 플러스 전하는 전류 흐름 방향과 같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이쪽 가면 전류 방향과 반대니까 어떻게 잡아줘야 돼? 거꾸로 잡아줘야 되지. 얘가 전류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지. 얘는 플러스라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 힘을 받는다고? 얼마 힘을 받니? QVB라는 힘을 받거든. 물체가 운동 방향에 수직한 힘을 받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할까? 등속 원운동을 하겠지. 동우가 머리가 큰갑다. 훈이하고 민서하고 되게 고달파하네. 앞 시간에는 편했는데 그치 아무도 없어서. 야, 동우가 앉은 키가 큰 거야? 머리가 큰 거야? 동훈이처럼 머리 작으니까 예원이가 키 작아도 보기 좋잖아. 아니면 자느라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동훈은 잠도 없어요, 그치? 저거 뭐? 팀 방향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에? 좀 헷갈렸어요. 네가 해봐봐 한번. 내가 관찰해줄게. 이 아이고. 어. 들어가니까. 이가 아이고. 아이가 왜 일로 가? 이 아이잖아요. 어? 걔가 아이인데 아이가 어디로 가? 그냥 오른손에 거. 그렇게 놓으면 딱 맞잖아. 아이가 여기서 어디? 너 아이 여기 들어가려고 했어? 플러스 전화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플러스 전화가 어디로 가지, 동우야? 플러스 전화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에? 마이너스로 가? 헷갈려 진짜. 그림에 표시돼 있어. 플러스 전화가 어디로 가지? 플러스 전화가 어디로 가냐고. 지금. 잠깐만. 아니 그거 보지만 거기 없어 지금. 플러스가 이게 플러스야. 어디로 가고 있어? 아니 집에 갈 시간이야? 집에 갔어? 플러스가 어디로 가고 있어? 대답 잘해봐. 플러스가 어디로 가고 있어? 모르시는 거예요? 플러스 전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여기 써 있잖아. 아니. 잠깐만요. 자, 나왜 이러지? 플러스 전화가 어디로 가고 있지? 아니, 지금 움직이는 게 플러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보고. 오른쪽이요? 그래. 너 그럼 들어갔는데 속력을 이렇게 썼겠니? 이해돼요? 누나 뭔데? 모르는데? 비가 어느 방향이에요? 비가 어디냐고? 비는 지금 김태희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게 3천 집에 가서 분발할게요. 에? 아니. 비가 어느 방향이야? 표시해 줬잖아. 네? X 표시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야, 저기 비였어요. 너 이제 준수한테 가르침 받아야 되니? 이게 뭐야 그래? 잠깐만요. 아니, 너무 저게 깜깜해. 저기 분류가 아니라 야,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나 이렇게 하면 알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민수야, 너도 알았지 이거, 그치? 자기장 들어간다. 정신 나갔어요. 동근아 여기서 너무 모른다고. 동근아, 들어가는 거 알았지? 야, 동근이도 알았는데. 동근아 잠좀 자라. 아휴, 그럼 흰 방향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그냥 쓰면 되잖아 이렇게. 난 네가 이렇게 하고 있길래 아는 줄 알았어.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그랬더니 방향을 잃었더만. 뭐 이렇게 맞춰놓고. 큰일 났다. 우리 동호 어떻게 해? 참 신기하지. 2달 사이에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 준수야, 그렇지? 2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지? 얘 막 암산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야. 근데 아니 그래도 잘하는 친구인데 잠깐 집중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요즘 계속 집중을 안 했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12월, 1월 중순까지 수학만 했거든. 물리 복습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진짜 너무 빨리 하긴 했었어. 아니, 수학만 했었어.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12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 된 거지. 물리 공부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하면 입안에 거미줄 치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이런 힘이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되어 버리지? 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원운동 할 때 원운동의 반지름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자, 물체에 나타나는 힘은 구심력이 되겠지. 그 구심력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QVP야. 얘는 MA라고 쓰잖아, 그지?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 MA는 자, A 대신에 뭘 써야 돼?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된 거지. 자, 그러면 VV 하나 지워져 버리면 이 아이의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QB분의 MV라는 원운동의 반지름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서구 너 안 보는 사이에 여자친구하고 싸웠구나. 뺨에 기스 갖고 왔네. 아, 기스. 아니 싸웠는데. 자, 그래서 이게 원운동의 반지름이야. 자, 그러면 원운동의 주기를 계산해 볼까? 원운동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 주기를 t라고 한다면 t는 v분의 2파이 얼이 돼 버리지. 얼 대신 넣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되지? 얘는 qb분의
2파이 m이 되는 거예요. 속력과 관계없이 전하량, 질량, 자기장의 조건에 따라서 반지름이 결정되지고 주기가 결정되지는구나. 반지름은 속력과 관계 있지만 나머지 주기는 속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이해해?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구해주고 얘의 역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하지. 진동수는 2파이 m분의 QB라고 하는데 얘를 C라고 써서 사이클로트론의 진동수라고 얘기해. 사이클로트론이 뭐지? 사이클로트론이 뭐지? 입자 가속기야. 최초로 입자를 가속시켰던 원시적인 형태의 입자 가속기가 되는데 이 입자 가속기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문제를 달고 살았어요. 자, 한편 만약에 자기장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약간 어슷하게 입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장에 대해서 세타의 각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학교 교재에 전자기 유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전자기 유도 부분 진도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로 할게. 아마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투를 같이 많이 나가진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마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진도를 나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 자기장에 대해서 각 세타로 입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기장에 대해서 각 세타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었어요. 이때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말이죠. 플러스 전하가 자기장에 대해서 어슷하게 이 방향으로 입사했대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V라는 속도로 입사했습니다. 이때 속도를 두 방향으로 나눠보도록 할까? 속도 두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자기장과 나란한 성분의 속도 V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자기장에 수직한 속도 성분이 있어요. 얘가 V 사인 세타야. 이때 자기장과 나란한 속도를 갖게 되면 나란하면 어디 갔니? 나란하게 되면 세타가 뭐가 되니? 0이 돼버리지. 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게 돼요. 그렇다면 얘는 무슨 운동하지? 속도를 갖고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힘을 받을까? 자기장 가죠. 자,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죠. 들어가는 방향에 힘 받는단 말이야. 얘? 이걸로 해줘? 자기장 가죠. 얘는 올라가죠. 들어가는 방향에 힘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힘 받으니까 어떻게 되니? 돌기 시작하는 거야. 운동 방향에 수직한 힘을 받으니까 저쪽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원 운동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원궤도에 대한 반지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녀석에 대해서 구심력은 얼마가 되지? QV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요? V 사인 세타라는 속도를 갖게 되니까 이렇게 됐고, 얘가 얼마가 돼? MA가 되는데 A가 원운동이 되니까 얼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잘못했다. V가 V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걸 조심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MV라고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저쪽 속도 성분을 써야 돼. 그러면 V 사인 세타가 지워져 버리겠지. 따라서 반지름 어리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QB분의 MV 사인 세타라는 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되지? 주기는 V 사인 세타분의 그 방향으로 도니까 2파이 어리 됐지. 따라서 얘는 얼마? QB분의 2파이 M이야. 이 경우에도 속도 전혀 상관이 없고 각도까지 다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원운동을 계속하면서 X자 앞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지. 그럼 결국에 이 두 운동이 합성이 돼 버리면 실제 운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선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양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나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녀석을 우리는 피치라고 해요. 뭐라고 해? 피치야, 피치. 복숭아 말고. 자, 그래서 PITCH하고 피치라고 하는데, 자, 피치 사이의 거리는, 자, 피치 사이의 거리는 기어 썼던 사람이 누구지? 자소서? 기어. 민준이었니? 그 피치 배웠지? 나사 산과 산 사이 거리. 모르는데 민준아 어떻게 알겠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자, 그런 주제 쓰면은 물리 선생님들 안 물어봐요. 얘가 설마 원리 알겠어? 그러고. 자, 남자 선생님 물어봐요. 다행히 여자 선생님. 물리 쌤이 했잖아. 그 선생님 전공 가셨을 걸? 그래서 아는지 나는지 힘과 에너지 물어봤겠다. 어쩐지 아는 거 다 물어보네. 거의 다 물리 질문만 했을 텐데 너네들. 뭐 화학생물 거의 안 했는데. 지구가 물리 아예 안 물어봤대. 지구가 하나도 안 물어봐. 너는 딱 봐도 물리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운동량과 충분량. 자, 그럼 피치 간의 거리는 뭐가 될까요? X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T가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QB분의 2파이 MV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쓰게 됐대. 오케이? 이게 바로 자 비스마크에 입사하는 경우에 대한 값들입니다. 자, 홀효과도 안 할 거고요. 전기장에서는 우리 전에 했었고요. 전자기력의 응용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봐서 자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까지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자기 유도라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학교 교재에 교류가 들어가 있으면 교류 바로 해드리고요. 없으면은 파동이나 아니면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수업해드릴게요. 자,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